안녕하세요. 과거 적성고사부터 현재 약술력 논술까지 오직 한 분야만 16년째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목동시 사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학년도 약술력 논술 대학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약술력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15개 대학입니다. 이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은 강남대, 상명대, 서경대, 수원대, 을지대, 신한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신대 등 총 9개 대학으로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들 대학은 실제 수능 성적과 전혀 무관하게 논술 성적과 내신 성적 중심으로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장벽이 없는 대신 내신을 주로 반영하며 올해는 반영 비율이 10 내지 20%로 대폭 줄었습니다. 내신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논술의 비중과 변별력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을지대와 수원대는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어서 내신 6등급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 점은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특성상 지원 진입 장벽이 낮아지므로 수험생들의 지원율과 실제 경쟁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응시생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능 성적이 불안한 중상위권 수험생들까지 몰리게 되므로 변별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은 가천대, 고려대 세종자연, 국민대, 삼육대, 한국외대 글로벌자연, 홍익대 세종자연 등 총 6개 대학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수능 성적이 필요한 만큼 진입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시험을 포기하는 결시율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실질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 경쟁률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합격 가능성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험생이 준비기간을 잘 조율할 수 있다면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에 도전해보는 전략은 매우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의 조건을 살펴볼까요? 먼저 가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천대는 클라우드 공학과와 바이오로직스 학과를 제외한 일반 학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한 개 영역 3등급을 요구합니다. 다만 탐구는 사탐이나 과탐 중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수능 최저를 제시한 클라우드 공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중 2개 영역 합산 4등급 이내를 요구합니다. 특히 수학 영역은 선택 과목을 기하나 미적분으로 제한하며 탐구도 과탐으로 한 과목 기준이 아닌 2과목 평균 반영이라는 점에서 더욱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적용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공학과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연계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로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험생 입장에서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진입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로직스 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합산 5등급 이내를 요구합니다. 탐구는 사탐이나 과탐 중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이 역시 결코 낮지 않은 기준이며 해당 학과는 정부에서 지정한 빅3 신산업 분야 중 하나로 분류되어 첨단 신약 개발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학과입니다. 그리고 삼육대와 한국외대 자연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한 과목 3등급을 요구합니다. 탐구는 사탐이나 과탐 중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특이하게 한국외대 자연이 한국사 4등급을 요구하지만 이는 비교적 충족이 쉽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됩니다. 따라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합산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문의 경우 과탐이나 사탐 중 한 과목을 반영하나 자연의 경우 탐구로 최저를 맞출 시 과탐이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할 부분이겠죠. 한편 고려대 세종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2개의 영역 합산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하고 탐구도 과탐을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일부 학과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 세종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1개 영역 4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달리 수학은 확통 선택도 가능하고 탐구도 사탐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능 최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약술형 논술 전형은 대체로 국어, 수학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와 병행이 어렵지 않으며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수능에서도 이 2 과목 중 하나로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어 또는 수학에서 3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 절대평가인 영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5학년도 수능 영어 3등급 이내 비율은 무려 43.9%나 됩니다. 이외 탐구 과목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 영역 3등급을 요구하는 전형이라도 2개 과목을 대비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시원서 접수 시 최저 유무에 따라 대학 조합을 잘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직도 약술형 논술 도전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하여 입시 결과를 고려한 수시 다른 전형이나 정시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히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된다면 빠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내신 또는 정시만을 대비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특히 3등급 이하인 학생의 경우라면 공부 과목을 약술형 논술 과목인 국어, 수학 2과목에 수능 최저 1과목으로 줄여 한정된 공부 역량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이상 2026학년도 약술형 논술 대학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혼자만의 준비와 대비가 불안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6학년도 약술형 논술고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차별화된 1:1 무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약술형 논술 전문학원인 목동 C사이트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